자, 새누리당 소속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 끝없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지금처럼 활약을 하고 싶을 때가 없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결위에서요, 예결 소위라는 게 조그맣게 생긴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결위는 네. 새해의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네. 특히 이 예산 소위라는 것은 네. 정부에서 제출한 그 액수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증액하고 뺄 것인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서로 예산 소위를 들어가지 못해서 아주 다툼이 굉장한 곳이죠. 일단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해서 새누리당 8, 야권의 7에서 잘 나눠 갖는 듯 했습니다만 조금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해서 전체 15명으로 소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해 놨는데요. 바로 이틀 뒤에 갑자기 여야가 1명씩 늘리게 된 겁니다. 네. 17명이 된 건데요. 17명이란 숫자가 과연 소위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네. 법제사법위원회만 해도 전체 정원이 16명이기 때문에요. 네. 17명, 이거는 소위가 아니라 대위입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그 증원을 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요. 네. 이렇게 소위원회를 이렇게 많은 숫자로 구성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자, 우리 동네 지역 예산 얼마, 아니 150억 말고 한 200억 하자 해서 끝자리 10억, 20억, 30억 단위 액수를 고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좀 수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야당의 이정호 대표께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는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하신다는 말씀, 이정현 의원이 빼신다는 말씀. 예결위원회에서 15명으로 결정한 상태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17명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결위 결정을 존중해서 맞춰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는 맞출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여야가 1명 늘리게 된 배경에는 마치 새누리당에 이정현 의원이 있다라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것 같은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갑자기 1명씩 늘어나게 된 것, 바로 대통령의 입 역할을 오래 해온 이정현 의원 때문이다. 바로 이정현 의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1명씩을 늘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안민석 의원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정현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할 바에는 처음부터 증언에 합의를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기억하십니까? 작년 여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정현 당시 후보가요. 내가 여당 실세의원이니까 세금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랬거든요. 당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정현 의원이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VCR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 폭탄을 퍼볼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18대 국회의원 시절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제 법안을 쭉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다가 국회의원 48명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보건의료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부속병원을 만드는 그 법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순천의 의과대학에 이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가장 구체적인 첫 걸음이 내디뎌진 것입니다. 대학이 설치된다면 그 지역 사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예결 소위에 들어가야 저런 거 좀 할 수 있잖아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붓겠다라고 해서 작년 7월에 전남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탓밭에 깃발을 꼽는 어떤 기적을 이루게 된 동력이 됐는데요.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 예결위의 그 소위원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여하튼 꼭 소위 조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가 한꺼번에 배출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쿼터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대학에
의대를 유치하려면 다른 곳에 의대를 없애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인 순천에 유치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을 상징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에 유치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이제 여권에서 전남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된 이정현 의원, 학교를 유치한다면야 이런 개가가 없겠죠. 하지만 현장 사정은 어떨까요?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의 호남 취재본부가 있는데요. 이형주 기자와 제가 오후에 전화로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같이 듣겠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올 5월에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사실상 야당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정치 전략이었었는데, 이후 야당에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 의과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수 광양 쪽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 세 개 시가 서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순천에 의대가 위치가 된다면 여수 광양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모든 전남 동부권의 중심이 순천에 집중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정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친박의 실세여서 호남에 예산이 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호남에 예산이 안 온다. 그런다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런 것 자체, 그런 말로써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는 일을 시작했거든요. 예결위 소위 짜는 문제 때문에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자, 매년 12월 31일 그 고비마다 깔딱깔딱하게 예산 짰던 거, 또 몸싸움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지만 요새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외축법이 안 되면 국정 관련 법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일괄 타결입니다. 그 돈 받고 법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국회법 위반,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이 있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 풍토. 매년 12월 30일 보신각 재야정에 치던 그 순간에 처리했었는데 작년은 좀 달랐던 건가요? 네. 네, 김태현 변호사. 예. 그러니까 매년 새해를 국회에서 보내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이 발동됐죠, 작년부터. 네. 사실은 지키긴 지킨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킨 거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지킨 건 아니거든요. 네.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를 넘겨서 의결하는 것이 일수였죠.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길 경우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래서 의결 절차까지 끝내는 거죠. 네. 작년에는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밤, 즉 자정에서 13일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발동돼서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고 이 전자투표를 통해 가지고 12월 2일에서 3일을 넘어가는 그 12시에 의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헌법을 지킨 것은 맞으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합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선진화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 선진화법이 상당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요, 이 국회 선진화법이 그동안에 얼마나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없어져야 될 악법이라고 지목이 됐고, 네.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바로 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작년에 국회가 예산안 법정 실의 시한을 지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한을 어길 경우에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 조항 때문이지 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한 대로 여야 의원이 합의 정신으로 그 합의안을 이끌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16대 국회 이후로 국회에서 이 12월 31일과 1월 1일 새해 아침을 맞지 않은 유일한 그런 해였는데요. 네, 바로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눈총받는 그런 법안이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국회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국민들이 참 많은 박수도 쳐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을 안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을 지키는 일을 참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렇겠죠. 헌법에서는 12월 2일까지 처리하는데 잘 안 지키잖아요. 자, 어쨌건 국회 선진화법, 평소에는 야당한테 유리한 듯하지만 또 예산 시즌이 되면 또 여당한테 유리한 법으로 해석되는 두 얼굴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